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장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있는 호흡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 쉬는 건 너무 당연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력도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긴장되거나 화가 났을 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더 힘들었던 기억. 반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었더니 금세 안정이 찾아왔던 순간. 바로 그것이 호흡의 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장수에 도움이 되는 7가지 호흡법을 천천히 이야기 나누듯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오늘 밤부터도 직접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호흡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배로 숨 쉬는 방법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슴으로만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숨이 얕아지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식 호흡은 배를 부풀렸다가 집어넣으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폐가 더 넓게 움직이고 산소가 깊이 들어가 몸 전체로 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 위에 올려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가슴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배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매일 5분씩만 연습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잠도 훨씬 깊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예전에 늘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식 호흡을 배우고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씩 연습하셨더니 2달이 지나면서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숨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호흡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 특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넷을 셉니다. 그 다음 숨을 멈춘 채로 7을 세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천천히 8까지 세며 내쉽니다. 4-7-8 아주 간단하지요. 이 호흡법을 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몸이 긴장을 풀게 됩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밤마다 이 호흡법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서 이제는 수면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오늘 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호흡법은 자연호흡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면 숨을 아주 깊고 자유롭게 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와 습관 때문에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을 회복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며 혹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내가 지금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억지로 길게 할 필요도 없고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호흡을 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몸이 여유를 되찾습니다. 특히 산책을 하면서 이 호흡을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숨을 제대로 쉬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호흡법만 꾸준히 해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수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은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식 호흡, 4-7-8 호흡,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흡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이 세 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호흡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호흡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호흡법은 하품 호흡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시지요? 사실 우리는 피곤할 때나 지루할 때 자연스럽게 하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품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뇌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품 호흡은 억지로 하품을 흉내내듯이 크게 입을 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턱 근육과 목 근육이 이완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피로가 풀립니다. 특히 어깨와 목이 자주 뻣뻣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저녁마다 TV 드라마를 보기 전에 꼭 3번씩 하품 호흡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통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품이라는 단순한 동작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호흡법은 코 호흡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숨을 쉽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호흡하면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 폐로 들어가고 구강이 건조해지며 심지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코로 호흡하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먼지가 걸러져 훨씬 건강한 호흡이 됩니다. 코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코 호흡을 하면 코골이나 무호흡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코 호흡을 꾸준히 연습한 뒤로 아침에 머리가 무겁던 증상이 사라지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밤새 입으로 숨을 쉬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 나는 코로 숨을 쉰다 하고 의식해보세요. 작은 의식 하나가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가슴만 들썩이며 얕게 숨을 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고 계신가요? 잠깐이라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금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호흡법, 즉 하품 호흡과 코 호흡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장수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은 총 7가지지요.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은 우리 삶을 더 깊이 풍요롭게 만드는 호흡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호흡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식 호흡, 4-7의 8 호흡, 자연 호흡, 하품 호흡, 코 호흡. 벌써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2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단순히 호흡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호흡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호흡법은 박자 호흡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숨을 쉬는 방법이지요. 음악을 들을 때 박자가 안정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듯이 호흡도 일정한 박자로 하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들이쉴 때 4박자, 내쉴 때 6박자, 혹은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는 것을 일정한 박자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듬을 맞추어 호흡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뇌파도 차분해집니다. 특히 긴장되는 일이 많거나 쉽게 화가 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박자 호흡을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손자가 북을 치면 그 소리에 맞추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 같았지만 나중에는 두 분 모두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도 더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7번째 호흡법은 감사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고 내쉴 때는 근심과 걱정을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맙다는 마음을 품고 내쉴 때는 괜찮다, 괜찮다 하며 걱정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 숨을 들이쉴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쉴 때 걱정은 이제 그만이라고 속으로 되뇌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얼굴에 미소가 많아지고 가족들도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흡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니 삶 전체가 달라진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7가지 호흡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듣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방법 하나만 시작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복식 호흡이 편하다면 그것만, 감사 호흡이 마음에 든다면 그것만 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지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호흡법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 건강과 장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저녁과 내일 아침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복식 호흡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감사 호흡을 연습해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내일도 웃으며 평안한 호흡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